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서울시가 시작한 아주 특별한 사회 실험에 관한 겁니다.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가면 다음 달 월세를 못 내게 된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마 전세기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분들은 매일같이 이런 잔인한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장 병원에 갈 것인가? 아니면 생계를 이어갈 것인가? 바로 이 딜레마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사회에는요, 법적으로 유급병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른바 아프면 쉴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의미 있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런 법적인 공백, 이 빈틈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나선 겁니다. 아파서 소득이 끊길까봐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자, 그럼 서울시는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풀려고 했을까요? 바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회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일을 못하는 동안에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다른 걱정 말고 치료에만 집중하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였을까요? 대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기존의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플랫폼 노동자부터 1인 사장님들까지 정말 도움이 절실했던 바로 그분들이 대상이었던 거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한 건요, 이 제도가 그냥 한번 만들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세요. 2019년에 시작해서 지원 일수, 금액,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잖아요. 현실에 맞춰서 계속 진화해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과감한 실험,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4년에 나온 평가 보고서를 들여다보면요. 와, 그 효과가 정말 강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40.8%. 와, 진짜 충격적인 숫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제도를 이용한 분들은 한 달 수입을 몽땅 쏟아 부어도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제도가 정말 벼랑 끝에 몰렸던 분들에게 정확히, 아주 정확히 찾아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그럼 이분들은 지원금을 받아서 어디에 썼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요. 대부분이 의료비, 주거비, 식비, 그러니까 정말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곳에 사용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서 회복하는 동안 삶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준 진짜 안전망 역할을 한 거죠. 단순히 돈만 지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용자의 80% 이상이 병이 낫거나 증상이 좋아졌다고 답했고요. 특히 저 건강검진 지원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몰랐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예방 효과까지 톡톡히 본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정말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요. 치료를 받고 나서 스스로 생각하는 업무 능력이 14.8%포인트나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단순히 개인의 건강 회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요. 물론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기 마련이죠. 이 제도 역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동시에 몇 가지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3.5%. 이게 무슨 수치냐면요. 놀랍게도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들 중에서 사전에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3명 중 1명꼴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은 아프고 나서야 부랴부랴 우연히 알게 된 거죠.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정작 필요할 때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습니다. 보고서가 짚은 핵심적인 문제들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낮은 인지도.
둘째, 지원 기간이 14일로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 절차가 서류도 많고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저 지원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더라고요. 자, 그럼 이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마침 정부에서도 전국 단위의 성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의 이 앞선 실험이 국가 전체의 정책과 어떻게 멋지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제도는 장단점이 아주 뚜렷해요. 서울시 제도는 대기 기간 없이 바로 나오고 하루 지원금도 많지만 기간이 최대 14일로 짧죠. 반면에 국가 상병수당은 지원 기간은 훨씬 길지만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요. 하루 지원금은 서울시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 두 제도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결합할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제도의 단점인 대기 기간의 소득 공백을 서울시가 메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데요. 그 대기 기간을 메워주는 건 물론이고 국가지원금이 서울시 생활임금보다 적잖아요. 그 차액까지 서울시가 채워줘서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자는 거죠.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결국 서울의 유급병가 실험은요, 단순히 하나의 좋은 정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가 어떻게 하나의 사회적 실험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이 서울의 실험이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훌륭한 첫 번째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